뉴스의 동정민입니다. 3월의 첫날 3.1절 소식은 잠시 후 전해드리고 이 공이 울린 선거 소식으로 시작하겠습니다. 서울시장과 부산시장 보궐선거에 각 당 주요 대표 선수가 이번 주에 결정됩니다. 오늘 이 민주당과 이른바 야권 제3지대의 서울시장 후보가 확정됐습니다. 조금 전 발표된 민주당부터 가보겠습니다. 박영선 후보가 우상호 후보를 꺾고 최종 후보로 확정됐는데요. 박 후보를 바로 만나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먼저 축하드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반갑습니다. 네, 이 범여권 후보 단일화를 한 번 더 거칠 수도 있겠지만 이 최종 야권 후보로 안철수 후보가 올라온다면, 그래서 본선에서 맞붙는다면 어떻게 이길 자신은 있으신지요? 네, 반드시 승리하겠습니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에게도 축하 인사를 전합니다. 저는 서울이 정쟁의 대상이 되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쟁은 후퇴와 그리고 파괴를 가져옵니다. 서울에게는 그럴 시간이 없습니다. 이 코로나19라는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조금 전에 영화 미나리가 우리에게 이렇게 기쁜 소식을 전해주었던 것처럼 지난 1년을 거치면서 서울이 글로벌 혁신도시 1위를 기록했습니다. 이러한 저력과 서울의 자부심을 이어가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문재인 정부와 민주당 그리고 서울시장 박영선이 안정적으로 서울을 이끌면서 서울의 미래 좌표 100년 디지털 경제 수도 서울 세계 표준 도시를 만드는 것이 이번 선거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요. 지금 안철수 후보에 대한 특정 얘기는 하지 않으셨는데 이거 하나만 더 물어볼게요. 그래도 최근 추이를 보면 국민의힘에서는 나경원, 오세훈 후보 중에 이제 한 명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혹시 누가 더 어려운 상대다 이런 생각도 있으실까요? 저는 어느 후보가 되든지 서울 시민과 서울의 미래를 이야기하면서 서울을 21군 도시 서울, 건강한 생태 도시로 만들 것입니다. 조금 전 헤드라인 뉴스에서도 파이자 백신을 주사기를 특수 주사기를 K 백신 주사기를 써서 6명에서 7명까지 맞출 수 있다라는 보도를 하시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요. 그 주사기를 설득해서 제가 중소벤처기업부 장관 시절에 만들었던 것처럼 대량 생산을 이룰 수 있었던 것처럼 서울을 위해서 그리고 서울 시민을 위해서 진심으로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참 이번 선거가 사실 이 소속 박원순 전 시장의 성추행 사건으로 치러지게 된 건데요. 혹시 민주당 후보로서 이 박 전 시장에 대해 평가를 좀 할 수 있다면요? 박 전 시장님은 생활형 시장이었고요. 그리고 사회적 약자, 장애인들을 위한 시스템을 만들었고 또 복지 시스템을 대한민국의 복지 시스템을 선도했다라는 그런 평가를 받고 계십니다. 다만 도시라는 것은 장기 계획과 중기 계획, 단기 계획 이렇게 한꺼번에 같이 가야 하는데 장기 계획 측면에서 지금 현재 이것이 중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서울시 대전안을 통해서 21분 도시 서울로 서울의 미래 100년 좌표를 찍고 지난 100년이 뉴욕이 표준 도시였다면 앞으로 미래 100년을 서울이 세계의 표준 도시로서 디지털 경제 수도로 만들 그런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부동산 정책과 관련해서 하나만 여쭙겠습니다. 자, 강남 재건축 규제를 완화하겠다 이런 발언을 해서 우상호 후보와도 이제 논쟁을 벌였는데요. 이 강남 재건축 어떻게 하실 생각이신지요? 네, 강남의 재건축을 원하는 분들을 위해서 그 의견을 존중해 드릴 생각입니다. 다만 공공 커뮤니티 개념을 도입한 재건축으로 보다 더 지속 가능한 서울의 발전을 이루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고요. 또 35층 고층의 그 해제 문제와 관련해서도 서울의 스카이라인을 고려해서 풀 수 있는 것은 풀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지금까지 오늘 확정된 민주당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와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른바 야권 제3지대도 이변은 없었습니다. 안철수 국민의당 대표가 금태섭 전 의원을 누르고 단일 후보로 결정됐는데요. 자, 이번 주 목요일에 결정되는 국민의힘 후보와 최종 단일화 협상을 곧 시작할 예정인데 벌써 신경전이 시작됐습니다. 이어서 김민지 기자입니다.
국민의당 안철수 대표가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무소속 금태섭 후보에 승리했습니다. 지난 27일 100% 국민 여론조사 경선 결과 안철수 후보가 범야권 제3지대 단일화 경선에서 승리하였습니다. 안 대표가 금 후보와 만나 단일화의 뜻을 모은 지 25일 만으로 두 차례 토론 후 경선을 치렀습니다. 제3지대 단일화 과정에서 안 대표는 본선 경쟁력을 부각시켰고 금 전 의원은 범야권의 일원임을 각인시켰다는 점에서 나름 성과를 거뒀다는 평가가 나옵니다. 안 대표는 오는 4일 국민의힘 후보가 확정되는 대로 최종 단일화에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누가 몇 번으로 어떤 당이 후보를 내는가가 중요한 게 전혀 아닙니다. 잡음이 없이 빠른 시간 내에 진행하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고 여론조사에서 5위를 점하고 있다고 판단하는 안 대표 측은 여론조사를 통한 빠른 단일화를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민의힘은 아직 후보가 선출되지 않았다면서 단일화 협상에 신중한 모습입니다. 김종인 국민의힘 비대위원장은 단일화는 서로의 의견이 맞아야지 한쪽의 일방적인 주장으로 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김근식 국민의힘 비전전략실장은 안 대표 측이 자신들에게 유리한 여론조사를 단일화 방식으로 기정사실화하고 있다면서 다양한 방식을 논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측 간 신경전이 본격화되고 있습니다. 채널A 뉴스 김민지입니다. 선거 전 그 공이 울린 지금 이 시점에 여론은 누구의 손을 들어주고 있을까요? 정치부 정한희 기자와 살펴보겠습니다. 자, 정 기자, 이 가장 궁금한 서울 여론부터 설명해 주시죠. 네, 서울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정당 지지율 보시는 것처럼 박빙입니다. 리얼미터가 지난주에 5일 동안 조사를 해봤더니 민주당 지지율 31.3%, 국민의힘은 29.5%였습니다. 여론은 추세가 중요한데 어느 당이 상승세입니까? 네, 민주당의 지지율을 보면은 최근 들어서 지지율이 오름세인 걸 확인할 수 있는데요. 자, 그런데 2월 첫째 주만 하더라도 민주당의 지지율 올 들어서 최저를 기록했습니다. 자, 바로 이때는 정부의 부동산 이사 공급 대책이 발표됐습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대한 시민의 의견을 물었더니 부동산 대책 도움이 되지 않을 것이다. 이런 의견이 53%가 넘죠. 이 부동산 정책에 대한 당시의 부정적인 분위기가 여론조사에 반영된 걸로 보입니다. 그래요. 이 부동산 민심이 안 좋아서 계속 여당이 불리할 거라는 전망이 있었는데 그런데 꼭 그렇지만도 않군요. 네, 그렇습니다. 바로 이슈가 이 부동산에서 4차 재난지원금 지급과 코로나19 백신 접종으로 옮겨지면서 민주당 지지율에 도움이 됐다는 분석이 있습니다. 자, 이 백신 접종을 일례로 들어보겠습니다. 자, 순서가 되면은 바로 접종하겠다. 이처럼 60%를 넘었거든요. 이 백신 접종이 여당에 유리한 이슈임을 알 수 있습니다. 자, 반면에 부동산 이슈 외에는 별다른 이슈물이 하지 못한 국민의힘, 보시는 것처럼 지지율이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자, 이제 부산 민심도 좀 살펴보죠. 여권 당정청이 이제 가덕도 신공항에 총력전을 펼치고 있는데 민심에도 변화가 좀 있습니까? 예, 이것도 지지율로 보겠습니다. 보시면 부산에서 더불어민주당과 국민의힘의 지지율 격차 10%포인트 안팎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바로 이 2월 넷째 주, 그러니까 지난주죠. 마지막 주에 바로 민주당의 지지율이 상승 국면으로 접어들었는데요. 이때 무슨 일이 있었냐? 문재인 대통령이 가덕도를 방문했고 또 가덕도 신공항 특별법도 통과됐습니다. 네, 한 여론조사를 보면은 부산 시민들 가덕도 신공항과 특별법 추진을 시장 선택의 기준으로 삼겠다는 의견이 37.3%로 가장 많았는데요. 부산시장 선거에서 가덕도 신공항이 중요한 이슈임은 틀림없어 보입니다. 지금까지 채널A 뉴스 정한입니다.